집중해야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요거 하나, 이거 중학교 거 하나 배우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질게. 자, A의 제곱근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은 그 루트라는 걸 언급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는 수원에서도 나오는 걸 꼭 알아야 돼. 알겠죠? 수원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 제곱근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A의 제곱근을요. 자, 이거는 정의라서 하나 외워야 돼요. 야, A의 제곱근이 뭐냐? 시연아, do you know? 좀 어려운데. 루트. 루트 A? 아, 루트 A라 생각하나요? 지금 보니까 누구지? 서유리가 표정이 안 좋아. 서유라, A의 제곱근이 뭐예요? 쟤 틀렸어. 너가 한번 고쳐봐. A의 제곱근이 뭘까? 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어려워. 우리 현성 혹시 알아요? 현성, A 제곱근 뭐예요? 아, 왜? 아, 그래. 네가 한번 얘기해봐. 윤지야, 뭐 얘기하고 싶어? A 제곱근 뭐예요? A 곱하기 A? 아, 그건 A의 제곱이야. 얘는요, A의 제곱이에요, 제곱.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곱근 A도 있어요.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제곱근이 영어로 여러분들 루트거든, 루트.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A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이거야, 이거.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기본입니다. 제곱근 A는 루트 A. 네가 말한 뭐의 제곱은 A의 제곱. 혹은 뭐 2의 제곱이면 2의 제곱. 3의 제곱이면 9가 되면서 3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달라요. 얘는 의미가 뭐죠? 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베지. 자, 이제 알면 돼. 해석이 뭐냐면 제곱해서, 잘 들어. 제곱해서 A가 되는 근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제곱해서 A가 되는 근. 제곱해서 A가 되는 근. 근을 보통 우리가 문자 뭐로 쓰는 경향이 있죠? 사람 시키면? X, 그래요. 잘했어요. 보통 X라 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X를 제곱했더니 A가 됩니다. 이게 바로 A의 제곱근의 정의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곱해서 A가 되는 근이니까 그 근인 X를 제곱하면 A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랑 완벽하게 100% 퓨어하게 동의어가 X제곱은 A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왜? 봐방! 이 X제곱을 내가 함수 fx라고 한번 약속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랑 다른 거야. 자, 그럼 이 A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함수 g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x제곱은요,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한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인 것 정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형님들. 샥샥샥 그리시면 x제곱은 여기다 0 넣으면 0 나와죠? 0,0을 지나고 여기다가 1 넣으시면 1,1이 돼서 여기를 지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게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얘가 바로 x제곱이란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내가 얘를 fx라고 이름을 부르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그린 거야. 따라왔니? 그래서 얘는 fx = gx 형태니까 연립방정식의 눈으로 쳐다보겠다라는 거야. 이게 니들이 이해됐으면 좋겠어. 중학교 때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하는 걸 안 하는데 우리 이제 고등 거를 배웠으니까 왼쪽의 그래프와 오른쪽의 그래프를 내가 같이 보는 눈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얘는 이제 gx는 a는, 자, 이게 뭔 소리야? gx는 a는 이 a가 높이거든? 근데 이 a 값이 변하지 않는 상수야. 컨스탄트 넘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가 x에 상관없이 항상 높이가 a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마치 이런 느낌. y는 2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x값과 상관없이 항상 높이가 2가 되는 상수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a라는 놈이, 잘 들어, 만약에 얘가 양수야. 양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a가 양수면은 높이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높이가 항상 a로 일정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gx는 a를 내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연립방정식의 개념이 뭐였냐면 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같은 교점이 생기면 그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된다라고 했잖아. 왜냐면 요 놈의 x좌표를 집어넣어야 두 친구의 높이가 똑같거든. 그래서 얘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x제곱이란 친구가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은 크기가 똑같은데 오른쪽은 양수고 왼쪽은 음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의 값이 뭔진 모르겠는데 두 놈이 크기가 똑같고 부호가 다른 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얘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근을 x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 여러분들 루트의 정의가 그거였던 거 기억나세요? 루트 a를 똑같은 거를 두 번 곱하면은 그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태어난다라는 게 제곱근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얘가 이거랑 같은 거야. 그 말은 x가 반드시 루트 a가 돼줘야 되겠죠? 여기 오른쪽이 의미하는 게 플러스 루트 a가 되는 거야. 왜? 요 루트 a를 집어넣어야 루트 a를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랑 봐봐. 이거 외우면 안 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가 되거든. 그래서 이 높이가 a랑 동일해집니다. 즉, 뭔 소리야? 쌤, 요 교점의 좌표가 루트 a, a라는 뜻이에요. 됐니? 그거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a, 0이라는 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쪽 형님들, 여기는 똥똥 해주시게 되면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루트 a, 0이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실제로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a, a라는 좌표가 나와요. 왜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초딩 때 음수를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를 곱해지게 되면 얘가 양수가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마마는 플러스가 되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a랑 같아지면서 결국엔 같아져요. 이렇게. 뭔 소리야? 마이너스 루트 a를 집어넣거나 루트 a를 집어넣게 되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놈의 근의 연립방정식 근이 뿔마 루트 a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냐?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쌤, 그러니까 이거네요. x제곱은 잘 들어. 여기다 내가 적어줄게. 다 왔어요. 좀만 힘내. 요거 하고 쉴 거야. 우리 받는 쉬는 시간 존나 길어. 자, x제곱은 a가 있는데 요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만약에 a가 양수면은 답이 뿔마 루트 a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가 x제곱은 a가 양수가 되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루트 a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a의 제곱근이라는 기본 개념입니다. 요걸 이해하려면은 아까 배웠던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이 해석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쌤, 근데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질문이야. 높이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점이 여기서 하나 생기고 그게 뽀뽀합니다. 0에서 생기는 거 맞아요. 0,0이니까. 그러니까 a가 만약에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의 x값은 0 달러 하나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x는 뿔마 루트 a고 얘는 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a가 음수가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a가 음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높이가 음수니까 요렇게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핑크색 그래프랑 흰색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잖아. 교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한 실수가 없죠. 그럼 무슨 말이야? 실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으면은 실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따라왔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점이 안 생기면 걔를 우리는 실근을 안 갖는다라 하고 결국 그걸 고딩용어로 바꾸게 되면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fx equal gx라는 그런 눈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교점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 20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 진짜 제대로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좀 제대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차 방정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형님들. 자, 우리가 함수가 y는 fs 이렇게 넣으면 이제 함수였고 여기에다가 1차 함수를 넣으면은 1차 함수, 여기다가 2차식을 넣으면 2차 함수 이렇게 됐었던 거였잖아요. 그럼 방정식은 y 값을 0으로 만드는, 즉 높이를 0으로 만드는 걸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0 이코르
fx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방정식이 됐던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온 요 상태에서 2차식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우리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y는 fx가 함수인데 그걸 높이를 0으로 만드는 걸 찾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우리가 구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요 함수에 2차식이 들어가게 되면 얘를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x제곱을 갖고 있는 형태의 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은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베타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옛날에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근을 알파, 베타는요. 결국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만족한다라는 거니까 x값이 잘 들어. x값이 알파가 되거나 x값이 베타가 될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x자리에 알파를 넣으면 얘가 만족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요거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야. f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됩니다 라는 걸 만족하는 거고 또 요거랑 같은 원리로 f에다가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요 의미는 사실상 얘랑 똑같은 의미가 이 그래프가 알파, 0을 지납니다. 그리고 요것이 똑같은 의미가 얘는 베타, 0을 지납니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차식이든 2차식이든 상관없이 근이라고 하게 되면 그 근을 여러분들이 x좌표에 집어넣었을 때 높이 y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얘의 의미가 곧 알파, 0이 근이다. 그리고 베타, 0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지금 첫 번째 단계는 뚫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정리하고 나서 이제 한번 요걸 가지고 해당되는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정리 한번. 보이노? 보여요? 여기 보여요? 오케이. 굿. 이렇게 되는. 민구가 이제 좀 있어 올 때 됐는데 민구가 이 새끼가 수요일마다 8시 가가지고 이게 이게 지금 피곤해. 응? 이 새끼 복습은 하고 있나? 앞에 국어란가 영어인가 그랬는데 에어컨이 좀 나온다. 나오긴 하지만 바람이 약하네. 정리되셨죠? 오케이. 유튜브 올라갑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유튜브 이렇게 스크롤 넘기는 거 보세요. 이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형님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mx 더하기 m 빼기 1에 한 근이 3이다. 야, 근이 3이래. 그 말은 뭐냐면 얘가 한마디로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근이 3이니까 뭐 알파가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 말은 근이란 얘기는 요 놈의 값을 x값에 집어넣으면 항상 만족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자리에 3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0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네네네. 근의 성질이 되는 거지. 근을 집어넣으면 만족한다. 그러면 3의 제곱 빼기 m의 x자리에 3 요걸 했을 때 반드시 만족한다 형님들. 이렇게 설명한 거 맞아요? 정리하시면 9 빼기 2m 빼기 1은 0이니까 암산으로 m은 4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m을 아니까 여기다가 넣어보고 싶죠. 자,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여기다 쓸게요. 자, x제곱 빼기 4x. 자, m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 요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노? 자, 그러면 형님들 얘가 뭐죠?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인수분해 할 줄 아니, 아정아? 괜찮아요? 나 해도 돼, 인수분해? 그럼 얘네야? 이렇게 되거든, 형님들.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얘가 돼요. 됐죠? 따라서 3이 근이 나오고 여기서 1이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근을 찾았어. 베타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근이 두 개가 다르죠? 얘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한 근은 1이 됩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2차 방정식은 근을 항상 두 개를 갖습니다. 내가 저번에 강조했던 거 기억나요? 중근도 근이 두 개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중근 근 한 개라는 새끼는 대각법 뽀개야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됐지? 오케이? 정리.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졸라 쉽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졸라 쉽네. 기다려. 좀 있으면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속으로, 씨발, 이창호씨 개쉬운데,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재밌어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재밌는 문제. 쉽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2고, 밑에 있는 친구는 한 근이 A라고 했을 때, A와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구조가 보시면, 요 놈의 근이 2라는 거니까 2를 X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얘가 만족이 된다는 거니까 A 값을 알 수가 있죠. 그죠? A 값을 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 A와 여기 A가 같으니까 그 A를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또 K 값이 나오는 구조 맞아요? 그러니까 막 바보같이 그냥 바로 이거 푸는 게 아니고 문제 그 구조가 보여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 못하는 새끼의 특징이 뭐냐면 펜부터 들어. 그러니까 이거 하수야. 고수들은요 미리 어떻게 다 설계할지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 펜을 드는 거야. 펜을 늦게 드시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고 그 A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K 값이 나오겠네? 그렇게 푸는 겁니다. 라는 게 딱 견적이 잡히고 펜 드는 거야. 알겠죠? 자, 펜 듭니다. 자, 2를 여기다 넣어요. 수학 못하는 애들 국룰이 뭐냐면 펜부터 들어. 그래서 진짜 수학 개 못하는 새끼들은요 시험 딱 치자마자 바로 펜 들고 막 훅 풀어. 그거 수학 못하는 새끼들이야. 수학 100점 나오는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일단 봐요. 이렇게 풀지도 않아. 보고 나서 내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만 이런 거 먼저 걸러내. 1분이면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펜 들고 푸는 거야. 그게 나중에 니도 고수 되면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아직은 족밥이니까 일단 봐. 됐냐? 자, 정리 한번 해보시면 4. 이거 분배되는 거 아시죠, 형님들? 마이너스 4a 빼기 2 플러스 3a가 0이다. 정리하시면 A 값이 얼마예요, 형님들? 이거 2 나오는 거 맞아요? 야, A가 2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2를 X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또 0이 된다는 걸 만족하는 거니까 2를 또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시작! 2의 제곱 빼기 3K의 2의 요렇게 해주셨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 4 곱하기 2는 8 빼기 2 6K 빼기 K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K 암산은 뭐야 이거? 1이네. 암산 되니 형님들? 1이죠. 따라서 K가 1이다. A가 2고 K가 1이니까 더하시면 3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그 근을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다. 뭘로 만족하는 거야? 높이가 0으로 만족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만 구하시는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답 구하고 막 헤헤 이지라 할 거면 내 말 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 자, 실제로 요거는 11월 모의고사입니다. 11월 모의고사. 물론 아직 11월 안 됐지만. 자, 두2차 방정식 조식계의 근이 마이너스 5, 콤마입니다. 마이너스 5와 b일 때, 그럴 때 a, b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바로 풀지 말라고 또 이거 봐봐. 이게 의미가 뭡니까? 내가 a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근이 마이너스 5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a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게 먼저 견적이 보여야 돼. 제발 그냥 바로 풀지 말고. 그러면 a가 나오죠. a를 나오면 완벽하게 2차 방정식을 알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든 뭐든 해서 나머지 b를 찾으면 되겠죠. 자, 갑니다. 마오를 갖다 집어넣어. 여러분들 아직은 초보니까 내가 일단 이렇게 다 규칙 지켜서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자, 하시면 얘가 25 빼기 15 플러스 a는 0이 되는 거니까 a 얼마야?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항상 설계를 다 하고 나서 펜들라고 제발 마1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완벽하게 방정식을 알죠? 항상 수학은 뒷걸음 쳐가지고 개구리 잡는 느낌 푸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근을 방정식을 완벽하게 아니까 완벽하게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이해되니 이거? 인수분해. 이거 엄마랑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답이 마이너스 5랑 2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2가
B가 되겠네요. 다른 근이니까 2. A 뭐였어? 마이너스 10. 더하시면 마이너스 8. 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냐? 야, 이게 뭐 3점짜리야. 수능에서도 이런 3점짜리 문제는 여러분들 개념만 다 맞출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고3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보셨어요? 이과? 5등급이 몇 점이에요? 21인가 20인가 그래요. 풀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야. 대한민국 평균이. 뭔 말인지 알겠니? 앞에 2점짜리 3개 맞추면 6점인데 거기서 한 개 정도 풀고 나머지 찍어내면 20점 나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평균 수포자라는 거라니까 나중에 보세요. 제발 니들도 잘할 수 있어요. 3점짜리만 다 맞춰도 3등급 나오는 세상인데 수능에서. 야, 3등급이면은 인서울도 가능해.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국영수 3등급 나오면 인서울 가능해. 정시로 인서울 꽤 좋은데 가능해요. 여러분 연고대에서는 수학 3등급 없을 것 같지? 연고대에서도 수학 3등급 많아요. 요즘 애들이 줄어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니?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국어 영어 가지고 1등급이 있겠지. 수학만 3등급이란 거지. 자, 이거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조식기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근이 알파인데 이 알파가 얼마인지 몰라. 그지? 여러분들 이것도 막 이제 병신들은 근의 공식을 쓰고 있어요. 나 선생님 근의 공식 존나 잘해 하고 막 구한 다음에 그 알파를 구하는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고 있어. 뭘 그래도 답 나와요.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의도가 그게 아니야. 왜냐면 얘가 인수분해도 안 되거니와 그죠? 그런 족 같은 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만족한다는 거 먼저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관찰을 좀 해봐. 내가 이거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지고 시연아 좀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이건데 얘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까? 알파로 한번 나눠볼까요? 나눠볼까요? 좋아요. 자, 근데 알파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일단 그것도 좀 중요해. 여러분들 나누기 할 때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언제 나눌 수가 있지? 0이 아닐 때만, 병신. 0이 아닐, 그죠? 0이면 못 나눠요.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어. 그럼 너가 한번 알파 할 때 0이라 생각하고 넣어봐. 그럼 0 넣으시면 만족 안 하죠? 그러니까 알파는 절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원리 이해되시죠? 자, 알파를 나눴어요. 니들 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알파를 나눴어요. 야, 이런 선생님이 어딨냐, 씨발.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오른쪽도 알파를 나눈 겁니다. 근데 알파를 어차피 나눠봤자 0이에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약분이 돼요. 그래서 알파 빼기 5 플러스 알파분의 1은 0 이렇게 됩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좀 정리를 예쁘게 한번 해볼까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깝이다. 우리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곱이 필요해요. 자, 내가 갖고 있는 게 1차식인데 제곱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니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게 1차식인데 난 2차식이 필요해. 즉 차수를 뻥튀기를 해야 돼. 저 차식에서 그 차식을 올려야 되거든. 또 곱해요? 그럼 씨발 어떻게 되냐 봐봐. 자, 또 알파 곱할게.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5알파가 돼버려. 또 똑같은데? 이거랑? 똑같잖아요. 원복되는 거야. 나눴던 걸 다시 곱하면 다시 원복이 됩니다. 까비. 다른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등호의 아름다운 성질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똑같은 것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상관없이 등호가 일어나면요.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짓을 하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전체를 제곱을 할 거야. 이렇게. 그래도 성립을 합니다. 이게 등호의 아름다운 성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노? 왔어 민구야 거기 프린트 있니? You don't have it? 괜찮아. 이렇게 받아가세요.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제곱하시면 오른쪽은 25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자, 왼쪽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2번을 써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방 요렇게 하시면 알파 제곱이 돼요. 맞아요? 자, 여기서 요렇게 했을 때 역수가 돼서 1이 됩니다. 이거 좀 중요해. 역수인 걸 캐치를 하시는 게. 또 요거 하시게 되면 또 역수가 생겨. 요거 하시면 알파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그게 25래. 따라와. 그러면은 여기 불척이 2가 생겼죠. 그 2를 여기다 넘기시면 답은 23.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핵심이 뭐였냐면은 잘 봐봐. 집어넣었을 때 만족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아까 서율이 말대로 알파를 나누게 되면 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친구를 가지고 요걸 구하려면은 차수를 뻥튀기를 시켜야 돼. 차수를 뻥튀기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양변에다가 제곱을 해서 뻥튀기 하면은 차수가 뻥튀기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제곱을 해서 구한다를 외우는 게 아니고 차수를 뻥튀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번 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곱하는 거야. 이거 제곱하는 거 외우지 말고 제발. 정리. 이유는 알고 하셔야 된다. 민구짱 오늘은 국어였어, 영어였어? 영어였어요? 너 수요일마다 늦으니까 너 계속 내 영상 봐야 돼. 너 왜 내 유튜브 영상 안 봐요? 수요일은? 없어요? 아 미안 병신 오늘 금요일이었구나. 아 금요일 그러네. 금요일이네. 내 날짜 개념이 없다. 금요일이구나. 내가 말하고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금요일에 영상을 보라고 알겠죠? 아 졸라 웃기네. 맞아요. 오늘 금요일이죠. 고맙습니다. 시간 지난지 모르겠다. 정신이 없어. 내가 다음 주 일요일에 결혼식이거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 할 게 많아. 축가도 내가 불러야 되고 사회도 내가 일부 보고 할 게 많아. 내가 관종이나 보니까 내가 엔간에서 안 맡기려고 하거든. 아이고 자 봅시다. 학원에서 이제 또 그 졸업한 제자들 또 한 20-30명 오거든. 걔네들도 또 생각해야 되고.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3x제곱 플러스 2x 빼기 7은 0이라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요것도 집어넣으면 만족합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집어넣으면 만족한다. 그러면은 3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빼기 7은 0을 만족해야 되겠고 또 베타를 집어넣어도 만족해야 돼. 3 베타 제곱 플러스 2 베타 빼기 7도 0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좀 전개해 보고 싶다. 자 전개 한번 해볼까요 형님들? 자 그러면 15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베타의 제곱 플러스 10 알파 플러스 2 베타라는 이러한 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이것도 병신들은요 근과 계수관계를 좀 배웠다 해서 합이랑 국부터 쓰는 새끼들이 있어요. 아니야 근과 계수관계 쓰시는 게 아니고 근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어넣었을 때 만족한다라는 거야.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기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니들이 고일 수학만 하면은 근과 계수 이지랄 하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요것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집어넣은 만족. 자 그러면은 내가 알파는 알파 베타는 베타끼리 따로 모아볼게요 형님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보여! 난 보이는데 똑같아. 뭐가? 이 새끼가 뭔 말해? 똑같죠? 그러니까 요것만 슝 이항하면 얘 7 되는 거 맞아? 얘 7이야 7. 이렇게 됐니?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건데 이건 안 똑같은데 잘 관찰해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3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가 7이야. 니들이랑 대각각을 굴려봐. 이거랑 좀 약간 뭐가 약간 연관돼 보여. 이거 몇 배 차이니? 여기다 5 곱하면 얘 되는 거 맞아요? 양변에다가 내가 5를 곱한다라는 얘기는 왼쪽 오른쪽 똑같이 곱해도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값이 35라는 뜻이야. 요게 바로 등호의 아름다운 성질이에요.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누거나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뭔지라 해도 왼쪽 오른쪽을 똑같은 짓을 하면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35예요 형님들. 그럼 35 더하기 7이니까 답은 42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어넣으면 만족한다. 그게 바로 근의 아름다운 성질입니다. 근이 알파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F 알파가 0이 됩니다 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해 둘 것. 됐노? 졸라 잘했어. 자 이제 니들한테 이제 고등학교 기말고사 걸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런 게 이제 기말고사라고. 절대값 나왔잖아. 기억나? 절대값의 정의가 뭐였죠? 원점과의 거리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알맹이를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 토요일에 특강했어요.
자,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쫄지 마세요. 알맹이를 기준으로, 얘가 알맹이요. 알맹이의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왜냐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 자, 모르면 수학에서 나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나눠요. 어떻게? 알맹이가 양수일 때랑 알맹이가 음수일 때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항상 절대값은 알맹이를 기준으로 나눠요. 근데 반드시 등호를 둘 중에 하나는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위에다가 붙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노? 자, 그러면 봐봐! 알맹이가 양수면요, 양수가 되면 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걸 푸시면 이렇게 돼요. 요게 알맹이가 양수가 될 때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알맹이가 음수예요 라는 거는 얘가 음수 집어넣으면 얘가 양수가 되게끔 뱉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빼기 5는 0이 되는 거야. 저번주 우리 토요일에 이거 특강 했었잖아. 그제?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형님들. 쌤, 얘는요, x 빼기 5, x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근은 두 개가 나와요. x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5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준혁아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x 플러스 5, x 빼기 1은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근은 x는 1이 되거나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치? 자, 알맹이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나뉜다라는 게 절대값의 기본 컨셉이다. 알겠냐? 모든 게 다 그래. 얘가 F가 들어가든, 뭐 G가 들어가든, 뭐 병신 같은 게 들어가든 절대값을 알맹이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소괄호가 조건이라고 했죠. 너네가 구한 답 중에서 0보다 큰 거를 구하라는 뜻이야. 너네가 구한 답 중에 0보다 큰 건 5네요. 얘가 첫 번째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렇게. 두 번째는 너네가 구한 답 중에서 음수를 찾으래요. 그죠? 음수를 찾으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요게 두 번째 답입니다. 그러면 5와 마이너스 5로 곱하니까 답은 몇 번?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3점짜리라 보시면 돼요. 절대값 나오면 S끼리 경기 일으키는데 필요 없습니다. 알맹이를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맹이가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고 알맹이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연이 괜찮아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또 절대값 관련된 거 중간에 합류한 친구들은, 신규생들은 절대값도 다 강의 찍어놨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죠? 절대값 모르시면 등급 안 나와. 이거는 3학년 내내 계속 괴롭혀요. 2학년 때도 괴롭히고 3학년 때도 괴롭히고 재수하게 돼도 괴롭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재수하시면 안 되겠지만 하지 마. 재수 못하라 그래. 내가 말했지. 재수하면 그랜저 날아간다고. 여러분들 뭐 졸라 부자면 상관없어. 자, 봅시다. 이제는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도 알맹이가 나오네요, 형님들. 알맹이가 뭐냐면 x 빼기 4인 거 맞아요? 자, 알맹이를 기준으로 나눠주셔야 돼. 절대값은 나눕니다. 자, 알맹이가 양수일 때, 알맹이가 음수일 때, 등호는 니들 꼴리는 데다 붙여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알맹이가 양수면 얘가 그대로 나와. 아하, 그대로 나와. 그럼 마사랑 마십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님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알맹이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 그래서 x제곱 빼기 x 풀4와 10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6. 요걸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근데 선생님 요거 좀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요거 정리하시면 x가 4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 요거 정리하시면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2차 방정식 두 개를 풀고 요 조건까지 고려해서 답을 픽해 주시면 되겠죠. 밑에 것부터 가볼까요? 얘 인수분해가 되거든. x 빼기 3, x 플러스 2가 0이 되니까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쌤, x가 3이랑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래 거인 조건을 보시면 x가 4보다 작아야 된대요, 형님들. 맞아요? 그러면 3도 4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는 더더욱 작죠. 둘 다 되네요. 얘는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x는 3도 답이 되고 x는 마이너스 2도 답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노?
여기까지 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에 것도 풀어보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위에 거를 풀어보시면 이따가 배울 근해 공식을 잠깐 좀 쓸 건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아쉽게도. 그래서 근해 공식 잠깐 쓰시면은 이렇게 되거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내가 써보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이거 하시면 56이거든? 57이야. 여기까지 괜찮으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잘 봐봐. 이 57이라는 수는요, 여러분 제대로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봐봐. 88은 64고, 77은 49거든? 그러니까 49와 64의 사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얘가 7.5식이라는 걸 아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7.5시기를 빼거나 더한 거 맞아요? 그럼 만약에 더했다 생각해봐. 더하시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7.5시기고 만약에 빼시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7.5시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얘는 잘은 모르겠는데 6.5식에서 2를 나누니까 3.5식이에요. 그쵸? 여기 밑에 거 보시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8.5식이니까 정리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4.5식이야. 둘 다 어쨌든 4보다는 크질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좁아지게 구해는 봤는데 해보니까 4보다 큰 새끼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얘는 답을 걸러주시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얘만 되는 거예요. 더하시면 똥똥 1 이렇게 처리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만약에 이걸 풀었는데 4보다 큰 새끼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그거까지도 답을 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하면은 절대값은 알맹이를 기준으로 나누고 그걸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요 알맹이에 대한 기준의 답이 부합한지 안 한지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절대값 쉬워. 그냥 이렇게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게 끝이야. 설명. 조금 어려운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내용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게 좀 돼야 되는 날. 자, 지금 근해 공식을 내가 설명 안 했거든. 이거 몰라도 돼요. 이제 내가 설명해 줄 거야. 그냥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이걸 체크해 봤다. 왜냐면 근해 공식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근해 공식도 막 2a분의 마이너스 2막 노래로 막 병신같이 외우지 말고 요것도 이제 다 내가 이 설명해 줄 거 하나도 빠짐없이. 자, 집중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동영상 개념 강의 찍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요. 잘 들어.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이건 이제 개론이야. 대괄박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큰 말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니들도 알다시피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럼 인생 편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들은 다들 아실 테니까 언급을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걸로 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새끼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거 근해 공식이라는 새끼가 있는데 그건 잘못 배우신 겁니다. 근해 공식이 아니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근해 공식이라면은 수학 잘못 배운 거야. 왠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을 구합니다. 무슨 말 얘기는 해서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3개 중에 2가지야. 요 방법이 있고 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요게 위에 게 안 되면 아래 걸로 가시면 돼.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래에 있는 요 완전 제곱식은요. 어떤 것든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이든 다 돼.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다 풀 수가 있어. 얘는 무적의식이야. 아무 때나 다 쓸 수가 있어. 다만 조금 복잡해. 그래서 아마 니들이 이걸 싫어할 거야. 근데 싫어하지만 하는 방법을 내가 설명할 거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할 줄 아느냐 모르냐는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얘는 항상 이걸로 표현 모든 거를 다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됐니? 자, 그러면 자, 이건 개론적인 내용이고 자, 2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fx는 0이라고 놨을 때 요 자리에 2차식이 들어가는 거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여기 젤리 맛있냐?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그냥 한 소리예요. bx 플러스 c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2차식의 일반형 형태로 놓으면 여기다가 는 0을 붙이게 되면 요것과 요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되려면 a 값이 뭐가 되면 안 될까요? 얘가 만약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1차식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요것도 꼭 알아야 돼. 병신들 이런 거 넘기거든. 안 돼.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다 짚어야 돼요. A가 0이 되면은 얘가 1차식이 돼버려서 2차 방정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머릿속에 2차 방정식을 크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야. 인수분해와 완전제곱식이 있는데 완전제곱식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무적이야. 항상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는 새끼들도 되는 새끼들도 이걸로 다 풀 수가 있고 2차 방정식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표현이 되려면은 반드시 최고차 함계수인 A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셨으면 일단 잘 따라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정리. 1분 정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내 강의 더 듣고 싶으면 원장님한테만 쫄라. 니들이 선생님 저 이거 듣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원장님이 깔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이따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저희 목동에서 가르쳐가지고 그 시간은 못 빼고 나머지 요일 중에서는 시간 되면 뭐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자, 이제 지워도 되겠죠?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수분해 할 줄 안다라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한테 요 세 개도 초대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기본형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기본형은요, 여러분들 이미 할 줄 알아요. 뭔 소리야? 말 그대로 진짜 싹 기본형이야.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기본형은 뭘 의미하냐면 진짜 단순한 형태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걸 푸는 걸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해요. 이런 거 니들 풀 줄 알거든? 자, 봐봐. 우리 근해 공식이랑 뭐 인수분해 이딴 거 접어치우고 니들이 사람 시키면 이거 어떻게 풀 것 같아? 자, 이거 윤지는 어떻게 풀 것 같니? 그냥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양하고 싶죠? 그래요. 우리 윤지가 아주 본능에 충실한 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의 의미가 뭐죠? X에다가 똑같은 걸 2번 곱했더니 4가 된대. 그럼 어떤 새끼가 있니? 2랑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아요? 두 개가 생깁니다. 왜냐면 X제곱 아까 기억나? X제곱은 요건데 높이가 4가 되는 건 여기 있어. 그 말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하나가 2가 되면은 여기는 반대쪽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야. 요거가 이해됐으면 지금 여러분들 공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X는 뿔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상으로는 연립방정식으로 보시고 요렇게 해서 두 개가 된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이해되면 너무 공부를 잘한 거야.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도 이제 쭉쭉쭉 나갈 수가 있어. 요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요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 선생님, 근데 요런 건 어떻게 풀어? 자, 요거는 살짝 기본형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닐 때가 됩니다. 근데 요것도 똑같아. 윤재 이거 어떻게 하고 싶니? 이항하고 싶죠? 졸라 잘했어. 이렇게 됐겠지. 그 다음 뭐 하고 싶니? 2로 나누고 싶죠? 그럼 뭐야? x는?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함수 방정식이랑 부등식 개념이 안 잡히면 이런 게 또 헷갈릴 수 있어. 보세요. 얘랑 근이 같아요. 뿔마 2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2를 나눴잖아.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셔도 괜찮아. 근데 함수는요, 함부로 나누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니들이 2를 곱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자체를 2배만큼 뻥튀기 했기 때문에 모양이 변형이 돼. 근데 방정식은 모양이 변형되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셔도 괜찮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푸는 게 아니고 양변에다 2를 나눠서 푸셔도 결과가 같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기본형은 뭐냐면 사실상 이런 얘기야. 얘가 없는 거. 1차식이 없는, 즉 bx가 없는 형태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이항해서 풀면 돼요. 요거는 기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본형은 요게 끝이에요. 자, 정리하면 기본형은 1차식이 없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정리해서 푸시면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못 푸는 애가 어디 있겠니? 됐지? 정리. 상식적인 걸 얘기했어요. 요거는 상식적인 거. 그 기본형은 1차식이 없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까지 중3일 건데 이제 좀 있으면 바로 고1 거로 넘어갈 거야. 여기 2차 방정식 부등식은 고딩이랑 중딩이랑 그렇게 딱히 경계가 없어요.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한다. 윤지도 잘했으니까 니들도 다 알 거라 믿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윤지도 잘했어. 자, 넘어갈게요, 형님들. 큰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형을 했으니까 조금 더 빡치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자, 일반형은 아까 얘기했던 괜히 지웠다, 씨. 근데 똑같이 쓸 걸, 씨.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요 bx까지도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조금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그 까다로운데, 자, 같이 한번 해볼 거니까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인수분해 되는 걸 할까? 기둘. 자, 요런 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요거 내가 일부러 인수분해 되는 걸로 했거든. 이거 암산으로 되시나요? 내가 x 플러스 2랑 x? fucking shit. 잠깐만. 이거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잘 봐봐. x 빼기 5, x 플러스 1은 0. 이지랄 되는 거 맞아요? 내가 일부러 인수분해 되는 새끼를 했어. 왜냐면은, 이거를 해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답이 요거랑 요거 나오잖아, 얘들아. 요 답을 똑같이 나오는 내가 체크하려고 일부러 인수분해 되는 놈을 한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된 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진짜 실력으로 한번 요걸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 도전합니다. 자, 우리 윤지짱, 너가 이걸 풀어야 돼. 근해 공식 없이. 아까처럼 어떻게 하고 싶냐, 일단은? 이항하고 싶죠? 자, 윤지가 아주 정확해요. 숫자를 이항하고 싶을 거야. 이게 사람의 본능이야. 초딩들도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잘 들어. 마이너스 4x가 없었으면 윤지가 해피했을 거야. 양변에다 루트 씌우면 게임이 끝나거든. 뿔마 루트 오니까. 근데 이 새끼 때문에 루트를 씌워 못 씌워요, 윤지야? 못 씌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고통스러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테크닉을 부려야 되냐면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라는 테크닉을 부려야지 루트를 씌울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완전 제곱식을 이용했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야 돼. 여러분들 고1 때 좀 열심히 전개했던 짬밥을 좀 보여주시면 잘 들어. 여기가 1로 맞춰지게 되면은 x 앞에 있는 요 놈의 절반을 제곱을 해주셔야지 얘랑 비슷한 놈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x 마사를 2로 나누면 마이니까 얘를 똑같은 걸 2번 곱하게 되면 얘랑 비슷한 게 튀어나와. 잠깐 봐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많이 전개하면 저절로 돼. 이거 하시게 되면 x제곱 빼기 4x가 튀어나오거든. 똑같은 거 보여요? 근데 불청객이 생겨. 어떤 불청객이 생기냐면 요거랑 요걸 곱한 거, 상수끼리 곱한 요 새끼가 불청객이 생겨요. 이 새끼는 원래 있었니 없었니? 없었거든? 이 새끼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줘야 돼. fuck you 하면서 없애주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제 같아지려면 5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요거 전개했을 때 4와 마사가 사라지게 되면서 위에 식과 아래 식이 같아지는 거 이해돼요? 요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테크닉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보장이 되면 만약에 1이 아니면은 요걸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비슷한 놈이 튀어나와요.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괜찮아. 요거 여러 번 곱하시면서 요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정아 눈 떠라. 자, 그러면 또 숫자가 나왔죠? 숫자는 또 넘겨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2의 제곱은 5 더하기 4가 돼서 9가 돼요. 자, 요거 낮으니까 안 보이시죠? 여기다 써볼게요. x 빼기 2의 제곱은 9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루트 씌울 수 있니 없니? 드디어 씌울 수가 있어요. 자, 루트를 씌우게 되면 x 빼기 2는 그러니까 x 제곱처럼 보시면 돼. x 빼기 2는 두 번 곱했을 때 9가 나오는 거는 3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나와. 3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잘 들어. 내가 원하는 건 방정식의 해는 어떤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0이 될까 물어보는 거니까 x가 궁금한 거지 x 빼기 2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풀어야 돼.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x는
2를 넘기시면 2 더하기 3이 돼서 5라는 친구가 근이 하나가 있고, 또 밑에 것도 넘기시면 2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야. 두 개가 보시면 여기랑 동일한 거 보이십니까? 요게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야? 아까는 bx가 없어가지고 졸라 편하게 했는데 이제는 bx가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루트를 함부로 못 씌워. 그러니까 얘가 없었으면 인생 존나 편해. 뿔마 루트가 나오니까. 근데 얘 때문에 짜증나잖아. 루트를 씌울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있는 게 1이 보장이 되면은 x 앞에 있는 개수 요 친구의 절반을 여러분들이 제곱한다 라고 하시게 되면 비슷한 놈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놈이 튀어나오는데 비슷하다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수와 상수를 곱한 요 새끼가 불청객으로 튀어나와. 걔를 없애줘야지 같겠죠. 요걸 연습을 존나 많이 해야 돼. 니들이 중3, 중2 때 집에서 달고나 먹으면서 놀 때 애새끼들 학원 나와서 이것만 존나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 이거 존나 잘하겠지. 근데 니들은 못하는 게 당연해. 연습해야 돼. 절반의 제곱을 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완전 제곱식 연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양심이 있으면은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면 이거 저절로 됩니다. 알겠지? 요거 전개를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돼. 니들 전개 너무 안 해봐서 그래.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곱셈공식의 변형 요런 거 많이 전개한 친구들은 요게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안 돼도 괜찮아. 연습하면 돼. 뭔 말할? 자, 이거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인수분해한 것과 안 한 것이 결과가 같더라 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보여준 겁니다. 할만하죠? 할만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좀 더 연습할 거야. 하나만 더 연습할게. 이렇게 누이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조금만 더. 민구 정리됐어? 괜찮죠? 괜찮아야 되는데? 우리 민구 괜찮니? 내가 민구라 불렀는데 민구라 불러. 그래서 내 강아지가 민치라 가지고 계속 민이 되는 게 입에 익어가지고 더 귀여워. 미안해, 이름 맘대로 바꿔가지고. 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이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고 2입니다. 쫄지 마세요. 원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한다고? 족 같은 숫자는 넘겨.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근데 요 앞에 마이너스 8S 없었으면 인생이 존나 편했을 텐데 이 새끼 때문에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고 싶어도 못 씌우니까 루트를 씌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쓰면은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되면 좀 편하니까 미리 2를 나누는 거야. 0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어. 나눠봐. 그럼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마이너스 4x가 없었으면 루트 씌워서 참 편했을 텐데 얘 때문에 못 씌우죠. 근데 앞이 1이 보장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x 앞에 있는 개수 요 놈의 절반의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얘랑 비슷한 놈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돼요. 형님, 그러면 요거 아까 내가 일부러 똑같은 거 했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4가 또 나오죠. 그 4가 불청객인 거 맞니? 없애줘야 돼. 요렇게. 그러고 여기다 2분의 15를 적어주시면 결과가 같게 됩니다. 지금 요게 어려울 거야. 노베이스 친구들은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산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연습 많이 해. 전개하시면 돼요. 됐죠?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럼 또 숫자가 나오니까 이 숫자를 넘겨. 이렇게 됩니다. 됐니? 통분 좀 해주십시다. 통분해 주시면 2분의 8 더하기 15니까 23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여기다 적을게요. x 빼기 2의 제곱이 2분의 23이래요, 형님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드디어 이제 루트를 씌울 수가 있죠? 자, 루트를 씌워볼게요. 루트를 씌우면 x 빼기 2가 두 개가 나와야 돼. 첫 번째는 플러스 루트 2분의 23이 나와야 되겠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3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 빼기 2를 원하는 게 아니고 x를 원하는 거니까 2를 이항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x는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2를 넘기시면 2 플러스 루트 2분의 23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요거 넘기시면 2 빼기 루트
2분의 23이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부러 좀 복잡한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안에 또 원리는 똑같아. 숫자는 넘기고 최고차항 계수를 1로 만들어서 계산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상태에서 x 앞에 있는 계수의 반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숫자 계속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 계속 넘기는 거야. 루트를 씌울 수 있는 폼을 만들기 위해 숫자를 계속 넘기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제일 복잡한 형태라 봤어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를 본인 힘으로 할 수 있으면은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이거 하고 이제 문자 하시면 끝나요. 좀만 힘내. 다 왔어. 진짜 나왔어, 이제. 다 왔어. 이게 이제 술술 나와야 돼. 이제 동영상 개념 강의로 요렇게 일반형 2개를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내시면 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니들은 지금 문제 풀 때가 아니에요. 문제 풀면 성적 안 나와요. 알고 푸셔야 돼. 알고. 마음 급한 건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마음 급하면 다른 학원 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대신 1년 정도 하면 1등급 나온다니까. 내가 수학 100점까지는 장담 못해. 100점은 니들이 하는 건데 1등급, 2등급은요 개념만 나와도 나와. 이 개념이 설명이 되면 이제 네 반에 이제 90%가 불쌍해 보일 거야. 걔네들 백날에도 성적이 안 넘어오거든. 그래서 이제 수학 잘하는 5%들끼리 친해지는 거야. 그럼 니들은 이제 걔네들이 타고났다 생각하지. 그렇지가 않아. 공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 스터디 코드에서 그랬잖아. 그치? 공부 잘하는 새끼들 문제 별로 안 푼다고. 진짜 그래요. 자, 유튜브에 또 올라가니까 필기 좀 아쉽게 못한 친구들은 참으세요. 자, 이제는 근의 공식을 진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하시면 이제 공부 잘한 거야, 오늘.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볼 거야. 선생님, 근의 공식 나 중학교 때 졸라 외웠는데. 그래요. 니도 중학교 때 이거 노래로도 외우고 이 나오는 유도 과정 또한 외웠을 거야. 어디에서 뭐 마이너스 C가 생기다 이거 다 외웠을 거거든. 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잘해보세요. 자, 똑같아. 그러니까 숫자 대신에 문자로만 바꾼 거니까 물론 문자를 좀 어려운 건 나도 알아요. 니들이 문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숫자를 좋아하거든. 근데 해봐야 돼. 자, 여기서 아까 윤지가 넘겼던 게 A, B, C 중에 뭘 넘겼지? C를 넘겼죠? 맞아요. 그 새끼가 숫자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이거야. 이해? 일단 시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일단 필기하지 말아볼래? 그냥 봐볼래? 시간 줄게. 왜냐면 나 이거 하고 쉴 거야. 걱정 마. 그냥.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x제곱의 개수 a가 1이 되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a를 나눌 거야. a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자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없었으면은 루트 씌워가지고 인생이 편했을 텐데 요 새끼 때문에 루트를 못 씌워.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나왔으니까 x 앞에 있는 계수 얘의 절반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돼요. a분의 b를 절반 하시면 얼마가 되죠? 얘를 2로 나누면 2a분의 b 되는 거 맞아? a분의 b를 절반했어요. 얘를 제곱해 주시면 돼. 이렇게 여기 자리에 얘를 넣는 거야. 따라와요 형님들. 요렇게 요거 해주시게 되면 전개하면 얘랑 비슷한 놈이 태어나요.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요 놈의 전체의 제곱이 나와요. 요게 곱셈 공식이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가 또 불청객이죠? 빼줘야 되겠네요. 근데 요거 전개하시면 4의 제곱분의 b제곱이니까 미리 그걸 전개해서 빼줄게요. 이렇게 미리 전개를 한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c를 여기다가 붙여줘야 되겠죠. 요게 완전 제곱식을 한 내용입니다. 괜찮냐? 이거 그러니까 숫자예요, 문자예요? 이거 또 숫자예요. 아까 윤지가 또 숫자 또 넘겼죠? 이 새끼 넘겨야 돼요. 넘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형님들?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a분의 c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숫자였으면 그냥 더했었는데 이게 족같게 문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글자 뭐 해야 돼? 분모가 다르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이라는 친구를 해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분해줄 건데 통분을 하려면은 위아래다가 여러분들이 똑같은 수를 곱해야지 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통분의 원리야. 통분은 모양만 바꾸는 거지 숫자가 변하면 안 돼. 왜냐면 분모 분자가 같아야지 1이 되면서 숫자가 안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4a를 위아래 다 똑같이 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형님들 이렇게 돼요.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뭐야 다 왔어. 이제 끝났어. 이제 되는 거야. 그럼 이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그죠?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드디어 이제 루트를 씌울 수가 있네요. 자,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가 씌워지면 뿔마가 여기서 생겨요. 이렇게 뿔마가 그죠? 헷갈리는 친구들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4a 제곱이 2a 곱하기 2a거든? 얘가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2a랑 2a를 곱해야지 4a 제곱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루트 안에 똑같은 게 있으면 바깥으로 뺄 수 있다는 거 배웠어요. 그거 적용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뿔마 2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이렇게 돼요. 뭔 말이야? 나 아직도 안 끝났어. 내가 원하는 건 x거든. x 플러스 2a분의 b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 새끼 또 숫자네? 이거 또 넘겨.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왔어요 이제. 공간이 없다. 일단 적을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왜냐면 플러스를 넘겼으니까. 그다음에 뿔마 2a분의 루터 b제곱 빼기 4ac야 형님들. 근데 2a가 같네. 그냥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거 니들이 존나 외웠던 근해 공식만 2a분의 막 이지랄 한 거 이게 나온 거야. 무슨 말이야 알겠니? 이 과정을 모르고 이걸 외우는 새끼랑 요거를 다 이해하고 하는 새끼랑은 천차 차이 나니까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 형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숫자랑 똑같습니다. 문자라 생각하시고 문자니까 이제 좀 통분하는 게 좀 까다로운 거야. 왜냐면 숫자는 그냥 더하고 빼면 되는데 문자는 지금 분모가 다르게 되면 통분을 좀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조금 까다로울 뿐이야. 나머지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뭐야? 숫자는 넘기고 완전 예고식 형태를 만들어서 강제로 루트를 씌울 수 있게 만든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면 5번, 6번이라도 반복해가지고 네 힘으로 해봐야 돼. 여러분들 다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놀고 있을 때 학원에서 애들은 요거 20번 30번 써가면서 외웠어. 근데 걔네들은 병신같이 이걸 사진 찍듯이 외운 거야. 아 여긴 요게 들어가고 여긴 요게 들어가니. 왜냐면 시험에서 중학교 때 이거를 다 쓰라는 게 안 나오고 보통 이렇게 네모로 나오거든. 네모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기억해 못해. 그러니까 까먹었다는 소리 하는 거야. 수학은요 병신같처럼 공부하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10년 20년 지나도 안 까먹는 수학 하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거 설명이 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 네 아들 딸도 수학 가르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정리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 원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정리 다 하고 쉬세요. 알겠죠? 거의 다 왔어요. 다 하신 분들은 9시 10분까지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에요? 9시 5분까지 쉴게요. 18분 정도 쉬겠습니다.